경제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경제 충격을 경험하진 않으셨어요. 어제까지 이제 생방송 출연을 해보면 이제 코스피 3000 찍고 3200까지도 찍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때 우리나라의 주가 지표는 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랠리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지 못하다.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조정하고 또 다시 달리고 하는 모습들이 반복하면서 소위 이런 플럭추에이션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상향? 네, 그럼요. 예, 우상향.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그 근거는 제가 누차 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코스피 지수라는 이런 지표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실적의 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의 합을 다 더하면 소위 GNI 말고 정부, 가계, 기업들의 모든 생산 총합 이걸 GDP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주가 지표와 GDP라는 지표랑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뭐 따로따로 움직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 추이로만 보면 2020년 중에서도 2분기가 성장률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2020년이고요. 그리고 2021년 1분기까지 지금은 완만한 회복세를 진전시키고 있어요. 더디고 험난하지만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20년보다 21년이 나을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됐든 학습효과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20년과 21년만 비교하면 21년의 경제가 낮기 때문에 GDP 규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그 변화 하나는 기업의 실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CDO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D, Dream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소위 Dream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져. 대표적인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경제 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런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를 먼저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더 크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주가 지표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천을 돌파한 것까지 이제 다 아는데 네. 이게 좀 과거와 조금 다른 상승이라고 대형주 예. 약간 체질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가 지표가 3천이라는 것을 도약하고 어쨌든 오늘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주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장 빠른 상승을 나타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조기 방역에 나름 성공했다라는 점. 뭐 아직도 불안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불안하지만 글로벌리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기 방역에 성공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특히 유망산업과 신기술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소위 일본과 많이 비교하는데 일본의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산업들이요 재편이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화학산업이라든가 뭐 조선산업, 뭐 철강산업 이런 전통산업이 집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신기술, 언택트,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영역 소위 미래를 선도할 만한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1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배치됐다는 거, 그리고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을 놓고 좀 생각해 본다면 3천까지 끌어올려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던 투자자 관점, 지금 업종 중심이에요.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투자자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또 다른 변화인데 소위 개미들의 투자인 거죠. 개미들이 40조 원 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약 20조 원씩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상승을 가져온 주역이 개미들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약했고 금융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더 빨리 가속화되면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코스피 3000을 기록했고 짧은 시간 안에 이 가속화돼서 코로나19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이런 어떤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이랬다라는 점, 그리고 종목이나 이 리딩 기업들의 재편 이런 것들도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점, 또 투자자 관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체질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금융투자 시장의 체질 자체가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 내려지는 것이죠.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나 네.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또 나타날까요?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기점인데요. 특정한 기점이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의 구조 변화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거는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부가가치의 구조도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GDP를 구성하는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항공이라든가 면세점, 여행업의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아졌겠죠. 예. 대신 그 밖에 소위 드림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디지털 기업들 혹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어쨌든 그 정도를 유지하잖아요. 네. GDP가 1.1%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쁘게 표현한다면 1.1%밖에 안 떨어졌어요. GDP 규모가. 다른 나라 대비 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잘했어요. 선방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라고 해도 GDP 규모가 줄어봐야 5%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4.4% GDP 규모가 줄은 거예요. 줄어드는데 집중적으로 기여한 마이너스 기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마이너스 기여한 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메이크업했던 상쇄했던 그 밖에 여타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부가가치의 합을 구성하는 이걸 100이라고 논다면 비중이 계속 변화하듯이 이것들이 역시 코스피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코스피 기여도가 계속 변화하는 거죠. 기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라는 그런 시점을 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그리시고 종식 선언이 있게 된다. 거의 그럴 즈음이 됐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엊그저께인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동생하고 줌으로 우리 화상 그 뭐라 하죠 종무식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각자 맥주잔 한 잔씩 갖다 놓고 언택트로 실제 하면서 한 친구가 이제 이 항공산업에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 친구도 유튜버인데 이거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이 영상.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싱가포르에는 뭐 2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정도만. 그리고 많이 차단한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종식 선언에 가깝게 오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경과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억눌렸던 소비들 대표적인 게 여행이죠. 교육산업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밖에 여러 면세점 소비라든가 항공은 당연한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패션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5개 활동이 주니까 사람들 만남의 숫자도 주니까 우리 연말에 사람들 만나면서 약속하면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옷 이렇게 새 옷 뽑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규 채용이 발생할 때 신규 취업자가 정장을 한 벌 뽑고 그러잖아요. 이거죠. 결혼식을 많이 하고 성대하게 하면 결혼식에서 입고 갈 옷 하객들이 많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서의 어떤 5개 활동도 줄고 약속도 줄고 이벤트가 주니까 옷의 수요도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펜트업이라는 이 보복적 소비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까지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투자를 움츠렸어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다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보복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보복적 투자, 보복적 소비. 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 후랭이 TV에서 3, 4월 달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폐업은 하지만 창업할 생각을 엄두도 안 갖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창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K자형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회복은 회복이지만 모두가 회복을 느끼지는 않는 그 구조고 그 모두가 회복을 못 느끼는 가장 밑으로 K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K자에 해당하는 계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 이들이 이제 주로 자영업자 분들인데
도저히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역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경제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경제 충격을 경험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소득이 줄은 분들이 몇 %나 될까요? 소득이 실제 줄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24%? 프리랜서도 자영업자거든요. 다 자영업자입니다. 농업도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예요. 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근로자들 중에서도 요 정도로 하면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이 있었던 계층은 30%예요. 원래 소득이 없었던 분들도 계세요. 나 고자산 가니까 어르신들 고자산 가고 임차료 받고 있는데 아무 충격이 없는데 자산 가치는 지금 2억, 3억, 4억 올랐으니까 아무런 경제 충격 없는 거예요. 다만 경제적 충격은 3분의 1만 가져갔을지 몰라도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대기업 직장인 여러분들 소득 준 적 없잖아요. 저도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더 늘었어요. 저 경제적 충격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경제적 충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경제적 충격은 일부만 받았을지 몰라도 그게 K장 회복이죠. 그러나 심리적 충격, 자유의 충격, 뭐 여행의 충격, 여가의 충격, 만남의 충격, 관계의 충격은 있었죠. 모두 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복적 소비가 나타날 여지가 굉장히 강해요. 나 경제적 충격 하나도 없는데 돈 더 많이 벌었는데 재난지원금도 받았는데 나 이참에 해외여행 갈 거야. 코로나19만 끝나면. 그러니까 그런 보복적 소비가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금까지 꺼져 있었던 영역에서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그러면 일정 부분 언택트 소비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전자상거래를 더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의존도가 유지는 돼요. 앱을 다 깔았고 전자상거래 해보니까 편리하네? 어르신들도 편리함을 느꼈고 그래서 계속 이용을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또 전통시장에서도 소비하고 집 앞에 가게에도 간단 말이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 GDP를 구성하는 비중의 기여도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코스피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디지털 기업들이 조금 더 계속 탄력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주춤하는, 그러니까 물론 경향성은 있어요. 경향성은 있으나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죠. 예, 그런 그림을 함께 그리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변종이 나오면서 좀 확진자가 많이 늘었나 봐요. 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도쿄올림픽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또 우려가 돼가지고 네. 이러면 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해도 일본 경제가 좋지 못했거든요. 예. 일본 경제가 원래 0.5% 성장, 많아야 0.7% 성장. 요렇게 IMF가 전망을 했었어요. 예. 올해 2021년을 일본 경제가 2020년, 21년 좋지 못했어요.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고 좋지 못한 흐름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나마 견조하게 회복세를 진전시키고 있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 충격이 와도 대응할 여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 내려지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 경제가 더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고, 올림픽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일본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뭔가를 선보이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 사회인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 선보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일본은 수소 사회가 이만큼 와 있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이렇게 홍보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로라도 도쿄 올림픽이 그냥 무산되는 것보다는 연기되는 걸 추진했었죠. 근데 이 수소 사회를 런칭하는 속도라든가 선보이는 이런 속도가 탄력을 덜 받을 수가 있겠고, 그만큼 그 수소 사회를 보여주려고 했던 많은 그 수소를 생성하는 기업, 수소를 저장 운송하는 기업들, 이와타니 산업. 그렇죠. 뭐 활용 사업, 여러 산업에 걸쳐서 그 수소 산업에 도쿄올림픽에 이런 후기를 생각하고 투자를 진전시켰던 기업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올림픽 끝나는 기간에 이제 분양을 하기로 했었나 봐요. 네네. 잠시 쓰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연기가 되면서 분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양을 못 받게 되고 그렇죠. 1년 뒤로 연장이 되면서 이게 많이 좀 꼬였다. 아, 네. 네, 굉장히 많이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일종의 모든 것들이 이제 거래 비용, 트랜잭션 커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정말 기업들은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건설이 있고 거기에 임대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임차 계약 기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런칭 시점이 얼마나 더 연기되느냐, 앞당겨지느냐, 취소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산업의 갈림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취소된다. 그렇다면 가장 충격은 아마도 이제 운동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4년 동안, 5년 동안 했는데 취소되면 가장 큰 충격이겠지만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도쿄올림픽을 이용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산업들은 원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그리고 그 드림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성향 때문에 주가에도 많이 반영됐다가 또 한 번 연기되거나 혹은 이제 뭐 취소된다 이런 결정을 바라진 않지만 그런 결정이 있게 되면 한 번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아니면 진짜 언택트 올림픽이 나오지 않을까. 사상 최초로. 네. 관중 없이 무관중 네.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뭐 평범한 전제라고 볼 수 있죠. 도쿄올림픽 자체가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다 진행하고 운동 선수들만 방역 그 수준을 지켜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참 그 부분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니까 굉장히 저도 답변이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